생활 속 마음 언어 자각 능력 발달의 길에 대한 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자각 능력 발달이 세 가지 사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몸의 통증이고요. 두 번째가 식사 습관, 세 번째가 감정 조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다? 네. 해결하는 그 길이 자각 능력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여기 지금 한 여성인데 프로그래머입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래머의 이모티콘을 가져다 썼는데 예전에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마음 언어를 배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였는데 어느 날부터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병원에 간 거죠. 양방도 가고 그리고 한방에도 갔습니다. 침도 맞고 물리치료하고 부항도 뜨고 그러면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다시 어깨에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큰 자각을 했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니까 어깨를 힘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어깨에다가 크게.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나치게. 그래서 자신의 어깨에 힘을 푼 거죠. 그리고 긴장을 풀기 위해 숨을 내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긴장을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각이라는 것은 인지죠. 자신을 인지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치료는 통증인 결과를 치료하는 거지만 이 자각은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결국 그 원인까지 제거됨으로써 통증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 원인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이 프로그래머 지금 이걸 남성으로 바꿔놨는데 자각을 자신이 몸에 마음에 힘을 주고 한참 있다가 자각을 하면은 그 사이에 어쨌든 몸에 근육에 무리가 가 있겠죠. 그런데 자각의 시점이 조금씩 이렇게 당겨지면 상대적으로 몸에 어깨에 통증이 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므로 이 자각 시점을 빨리 당기는 게 중요한 거죠. 몸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를. 자, 그래서 이 자각 능력이 몸의 통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례가 된 거죠. 지금 얘는. 자, 이걸 우린 자각 시점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거를 자각을 일반적인 용어로 돌리면 인지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 시점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마음 언어를 배우면 인지 시점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러한 몸의 잘못된 자세를 자각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평균 몇 분인가요? 여기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5분 또는 10분 또는 15분 미만, 15분 이상. 식사 시간이 빠르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삶이 학생도 그러고 직장인들도 그러고 모두가 바쁜 환경 속에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간이 몇 분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과정은 입에다가 밥을 넣고 씹죠, 열심히. 근데 시간이 없으면 대충 삼킵니다. 그럼 위로 들어가서 계속 이제 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밥을 먹고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껴야 밥을 먹는 걸 중단할 수 있겠죠. 이 위에 꽉 찬 상태를 느끼는 게 포만감인데 뇌에서 이 위가 꽉 찼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최소 15분이 걸린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15분보다 식사 시간이 짧은 분은 이미 포만 상태인데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을 더 먹게 되는 거죠.
15분 미만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의 체중이 과체중으로 바뀌고 또 몸도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우리 국민의 90%가 15분 미만의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조급하게 식사를 하는 거죠.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는 다이어트를 지금 하는 한 분의 얘기인데, 자신이 밥을 대단히 조급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자각하게 됐대요. 근데 그 자각 시점이 여긴 4번이지만 밥을 다 먹고 나서 너무 빨리 먹었다, 이렇게 자각을 시작을 한 건데, 점차 당겨지더라는 거죠. 4번에서 3번. 자, 3번쯤 먹었을 때 밥이 이 정도 남았을 때, 내가 너무 빨리 먹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2번에서 느낀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1번에서 느낀다면 밥을 먹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겠죠. 이처럼 자각 시점이 이동하면서 조급한 식사 습관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도 자각 시점 이동이고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인지 시점 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인데, 이것은 이미 생활편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 관련된 거죠. 자신이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언제 자각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가 나고 나서 한참 후에 화가 가라앉고 나서 괜히 화를 냈구나, 또는 아까 화를 너무 지나치게 내가 화 속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걸 자각할 수 있는데, 이게 빠르면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화의 자각 시점을 점차 당길 수 있다면 화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결국 자각 시점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즉 인지 시점 이동이죠. 이러한 인지 시점 이동이 결국은 몸의 상태를 자각하는 법, 조급한 식사 습관을 바꾸는 법,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법과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영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지 자체가 어떤 대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즉 인지 시점 이동은 인지 능력의 발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에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인지 시점 이동이 일어납니다. 만약 인지 시점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돌봄 능력도 함께 가겠죠. 조급한 식사를 줄이려는 그 태도가 바로 돌봄 능력이겠죠. 몸에 대한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내면 관찰로 시작이 되고,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마음이 성장하고 기억이 발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